작은 학교의 할머니, 선생님, 낡은 슬레이트 지붕 아래 겨우 30명 남짓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옹기종기 피어나는 시골 분교. 그곳에 봄바람처럼 따뜻하고 때로는 회초리처럼 따끔한 특별한 선생님이 오셨다. 이름하여 나 여사. 꼬불꼬불 파마머리에 꽃무늬 몸빼 바지를 즐겨 입고 걸걸한 목소리로 어이 거기 뺀질이 늘 외치는 그녀는 아이들에게 단순한 자원봉사 할머니 선생님 그 이상이었다. 그녀의 등장과 함께 조용했던 시골 학교는 하루도 바람 잘 날 없는 코미디 드라마 촬영장이 되어버린다. 컥 낡은 봉고차에서 연신 기침을 쏟아내며 내리는 야 여사의 모습에 교장 박선우는 당황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작은 학교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 인자한 할머니 선생님을 기대했던 그의 눈앞에는 호피무늬 선글라스를 끼고 커다란 보따리를 짊어진 범상치 않은 포스의 할머니가 서 있었기 때문이다. 아, 안녕하십니까. 교장 박선우입니다. 어색하게 허리를 숙이는 박 교장에게 나 여사는 선글라스를 벗으며 호탕하게 웃었다. 허허. 젊은 양반 인상이 참 좋구먼. 내가 바로 오늘부터 이 학교 아이들 쌈짓돈 털어먹을 아니 지혜와 사랑을 나눠줄 나 여사라 이 말이여. 나 여사의 첫마디에 박 교장의 얼굴은 더욱 굳어졌다. 쌈짓돈이라니. 시작부터 불안한 기운이 감돌았다. 학교 운동장에는 호기심 가득한 눈빛으로 나 여사를 바라보는 아이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었다. 그 중에서도 유독 눈에 띄는 건 콧물을 훌쩍이며 띠딱하게 서 있는 김철수였다. 동네에서 알아주는 개구쟁이 대장인 철수는 새로운 선생님이 어떤 사람인지 탐색하는 듯했다. 나 여사는 아이들을 향해 손을 흔들며 외쳤다. 어이, 미래의 대한민국을 짊어질 꼬맹이들아. 오늘부터 나랑 신나게 놀아 하니 열심히 배워보자. 아이들은 어색하게 웃으며 서로의 눈치를 살폈다. 그때 철수가 슬금슬금 나 여사에게 다가와 깐족거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할머니는 뭐 가르쳐 주실 건데요? 나 여사는 씩 웃으며 철수의 어깨를 툭 쳤다. 나는 말이다. 너희들 인생에 진짜 필요한 걸 가르쳐 줄 거다. 예를 들면 삥 뜯기 기술이라던가 쿨럭. 나 여사의 농담에 아이들은 빵 터져 웃음을 터뜨렸다. 박 교장만 홀로 뒷목을 잡으며 큰일 났다고 중얼거릴 뿐이었다. 나 여사의 요란한 등장은 그렇게 조용했던 시골 학교의 폭풍 같은 웃음과 예측 불허의 사건들을 몰고 올 것을 예고하고 있었다. 나 여사의 수업 방식은 가히 혁신적이었다. 교과서 대신 옛날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놓거나 운동장에서 땅 따먹기를 하며 인생의 지혜를 설명하는 식이었다. 처음에는 당황스러워하던 아이들도 나 여사의 구수한 입담과 엉뚱한 비유에 점점 빠져들기 시작했다. 어느 날, 나 여사는 아이들을 운동장에 모아놓고 커다란 원을 그렸다. 자, 이 원이 바로 우리 인생이라고 생각해봐라. 아이들은 영문도 모른 채 나 여사를 바라봤다. 우리는 이 원 안에서 끊임없이 움직이며 살아가지. 때로는 앞으로 나아가기도 하고, 때로는 뒤로 물러서기도 하고, 심지어 제자리 걸음을 할 때도 있지. 나 여사는 손에 든 돌멩이 하나를 원 안으로 던졌다. 이 돌멩이는 바로 너희들이 앞으로 겪게 될 수많은 선택들이야. 어떤 길을 택하느냐에 따라
인생의 방향이 달라지지. 그때 철수가 손을 번쩍 들고 질문했다. 할머니, 그럼 저희가 나쁜 길을 선택하면 어떻게 돼요? 나 여사는 빙긋 웃으며 철수에게 다가갔다. 나쁜 길이라고 해서 무조건 불행해지는 건 아니란다. 중요한 건 그 길을 통해 무엇을 배우고 어떻게 성장하느냐지. 넘어지고 깨지면서 배우는 것도 많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라. 나 여사의 따뜻한 말에 철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이후 철수는 이전보다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아이가 되었다. 나 여사의 수업은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것을 넘어 아이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특별한 시간이었다. 그녀는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쉽고 재미있게 인생의 교훈을 전달했고, 아이들은 그런 나 여사를 진심으로 따르고 좋아하게 되었다. 점심시간은 야 여사의 매력이 더욱 빛나는 시간이었다. 그녀는 늘 커다란 양푼에 직접 만든 반찬들을 싸왔는데 그 종류도 김치찌개, 된장찌개, 나물무침, 심지어 달볶음탕까지 없는 게 없었다. 자, 어서 와서 밥 먹어라. 오늘 내가 아주 특별한 달볶음탕을 해왔대이. 나 여사의 호탕한 외침에 아이들은 식당으로 우르르 몰려들었다. 그녀의 달볶음탕은 매콤달콤한 양념에 쫄깃한 달고기가 듬뿍 들어있어 아이들에게 최고의 인기 메뉴였다. 할머니, 달달이 하나만 더 주세요. 할머니, 국물에 밥 비벼 먹어도 돼요. 아이들은 야 여사 주변에 옹기종기 모여 앉아 재롱을 떨었고, 나 여사는 그런 아이들의 모습이 흐뭇한 듯 지연신 웃음을 터뜨렸다. 그런데 점심시간마다 유독 밥을 제대로 먹지 못하고 구석에 앉아 있는 아이가 있었다. 바로 소심하고 내성적인 성격의 수진이었다. 나 여사는 그런 수진을 눈여겨보고 있었다. 어느 날, 나 여사는 수진의 옆자리에 앉아 조용히 말을 건넸다. 수진아, 왜 밥을 안 먹니? 어디 아프니? 수진은 고개를 저으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아니요. 그냥 입맛이 없어요. 나 여사는 수진의 손을 잡고 따뜻하게 말했다. 수진아, 밥은 우리 몸에 에너지를 주는 아주 중요한 거야. 밥을 잘 먹어야 힘내서 공부도 하고 친구들이랑 신나게 뛰어놀 수도 있지. 그러면서 나 여사는 자신의 달볶음탕 접시에서 큼지막한 달다리 하나를 수진의 밥 위에 올려주었다. 자, 이거 한번 먹어보렴. 아주 맛있단다. 수진은 야 여사의 따뜻한 마음에 감동하여 눈물이 글썽거렸다. 그리고 용기를 내어 달다리를 한 입 베어 물었다. 정말 맛있어요. 그날 이후 수진은 점심시간마다 나 여사 곁에서 밥을 먹기 시작했고, 점차 밝고 활발한 아이로 변해갔다. 나 여사의 따뜻한 마음은 그렇게 소외된 아이의 마음까지 보듬어 안아주었다. 학교에는 철수 외에도 유명한 개구쟁이 삼총사가 있었다. 바로 장난기 넘치는 동준이와 엉뚱한 아이디어가 샘솟는 민준이었다. 이 세 아이들은 늘 함께 다니며 학교의 크고 작은 사건들을 일으키는 주범들이었다. 어느 날 삼총사는 학교 뒤뜰에 있는 낡은 창고에 몰래 들어가 숨어 있었다. 그곳에서 오래된 지구본 하나를 발견한 삼총사는 갑자기 지구본 탐험대를 결성하고 창고를 아지트 삼아 모험을 시작했다. 문제는 그 창고가 오랫동안 사용되지 않아 낡고 위험한 상태였다는 점이었다. 창고 천장에는
거미줄이 잔뜩 쳐져 있었고 바닥에는 깨진 유리 조각들이 널려 있었다. 나 여사는 점심시간이 지나도 삼총사가 보이지 않자 걱정이 되어 아이들을 찾아 나섰다. 그러다 우연히 창고 쪽에서 희미한 소리가 들리는 것을 감지했다. 어이쿠, 큰일 났네. 나 여사는 직감적으로 삼총사가 창고에 있다는 것을 알아채고 서둘러 창고 문을 열었다. 너희들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여기 얼마나 위험한 곳인데. 나 여사의 호통에 삼총사는 깜짝 놀라 엉거주춤 일어섰다. 그때 낡은 창고 천장에서 커다란 먼지 덩어리가 뚝 떨어져 내렸다. 하마터면 동준이 머리 위로 떨어질 뻔한 아찔한 순간이었다. 나 여사는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며 삼총사의 손을 잡고 창고 밖으로 데리고 나왔다. 너희들 재미있는 것도 좋지만 위험한 곳은 절대 가면 안 돼. 알겠니? 나 여사의 진심, 어린 걱정에 삼총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이후 삼총사는 나 여사를 더욱 존경하게 되었고 위험한 장난은 치지 않기로 약속했다. 대신 나 여사의 지도 아래 학교 운동장에서 함께 축구를 하거나 도서관에서 책을 읽는 등 건전한 활동을 즐기게 되었다. 어느 날 아침 학교 운동장에 있어야 할 꼬꼬닭 한 마리가 사라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그 꼬꼬닭은 학교에서 키우는 닭으로 아이들의 사랑을 듬뿍 받는 마스코트 같은 존재였다. 어떻게 된 일이지? 분명 어제까지만 해도 멀쩡했는데 박 교장은 당황한 표정으로 운동장을 이리저리 뛰어다녔지만 꼬꼬닭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아이들 역시 슬픈 표정으로 꼬꼬닭을 찾아 헤맸다. 나 여사는 아이들의 시무룩한 모습을 보고 범인을 찾아 나서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학교 주변을 꼼꼼히 살펴보던 중 수상한 발자국 하나를 발견했다. 발자국은 학교 담벼락 너머 숲으로 이어져 있었다. 혹시 멧돼지? 나 여사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숲 속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숲 속은 어둡고 습했으며 멧돼지가 나타날 수도 있는 위험한 곳이었다. 하지만 나 여사는 꼬꼬닭을 찾겠다는 일념 하나로 숲속 깊숙이 들어갔다. 얼마나 걸었을까? 나 여사는 숲속 작은 웅덩이 옆에서 꼬꼬닭을 발견했다. 꼬꼬닭은 웅덩이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었다. 어이쿠, 큰일 났네. 나 여사는 재빨리 꼬꼬닭에게 다가가 웅덩이에서 꺼내주었다. 꼬꼬닭은 흠뻑 젖은 채 힘없이 털썩 주저앉았다. 나 여사는 자신의 옷으로 꼬꼬닭의 몸을 따뜻하게 감싸 안고 학교로 돌아왔다. 아이들은 꼬꼬닭이 무사히 돌아온 것을 보고 환호성을 질렀다. 할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아이들은 야 여사에게 달려와 감사 인사를 전했고 나 여사는 그런 아이들의 모습에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 사라진 꼬꼬닭 사건을 통해 아이들은 나 여사의 용감함과 따뜻한 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다. 그리고 나 여사는 아이들에게 어떤 어려움에도 굴하지 않고 용기를 내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 활기 넘치는 학교 생활 속에서도 나 여사에게는 남들에게 말 못할 비밀이 하나 있었다. 바로 젊은 시절 가수가 꿈이었지만 가정 형편 때문에 꿈을 포기해야 했던 아픈 과거였다. 어느 날 학교에서 마을 축제에 출전할 공연팀을 뽑는 오디션이 열렸다. 아이들은 저마다 갈고 닦은 실력을 뽐내며 열정적인 무대를 선보였다. 춤을 추는 아이, 노래를 부르는 아이, 악기를 연주하는 아이 등 다양한 재능을 가진 아이들이 많았다. 나 여사는
그런 아이들의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며 옛 추억에 잠겼다. 그때 철수가 야 여사에게 다가와 조심스럽게 물었다. 할머니, 혹시 젊었을 때 뭐 하셨어요? 나 여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나는 말이다. 젊었을 때 노래하는 걸 참 좋아했단다. 정말요? 그럼 저희 앞에서 노래 한번 불러주세요. 철수의 갑작스러운 요청에 나 여사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아이들의 간절한 눈빛을 차마 외면할 수 없었다. 나 여사는 쑥스러운 듯 무대 앞으로 나섰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오래된 트로트 가요 한 곡을 부르기 시작했다. 떠나가는 당신 붙잡을 수 없네 돌아선 그 발길 야속하기만 해. 나 여사의 구성진 목소리가 울려 퍼지자 아이들은 숨을 죽이고 그녀의 노래에 귀 기울였다. 나 여사의 노래에는 젊은 시절의 꿈과 아쉬움, 그리고 삶의 애환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노래가 끝나자 아이들은 우레와 같은 박수갈채를 보냈다. 나 여사의 노래 실력에 모두 깜짝 놀란 것이다. 그날 이후 아이들은 나 여사를 숨겨진 트로트 여왕이라고 부르며 더욱 친근하게 대했다. 그리고 나 여사는 아이들에게 자신의 꿈을 이야기하며 어떤 어려움에도 포기하지 않고 꿈을 향해 나아가는 용기를 북돋아 주었다. 평화롭던 작은 학교에 갑작스러운 위기가 찾아왔다. 학생 수가 줄어들어 학교가 폐교될 위기에 처한 것이다. 학생 수가 계속 줄어들면 내년에는 학교 문을 닫아야 할지도 모릅니다. 박 교장은 침울한 표정으로 교직원 회의에서 말했다. 학교 폐교 소식에 선생님들과 학부모들은 깊은 시름에 잠겼다. 아이들 역시 학교가 문을 닫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다. 그들에게 학교는 단순한 배움의 공간을 넘어 친구들과 함께 웃고 뛰어놀며 추억을 쌓는 소중한 곳이었기 때문이다. 나 여사는 아이들의 슬픈 모습을 보며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 그녀는 학교를 살리기 위해 아이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아이디어를 짜내기 시작했다. 우리가 이대로 포기할 수는 없지. 우리 학교의 매력을 널리 알려서 더 많은 아이들이 오도록 만들어야 해. 나 여사의 말에 아이들은 용기를 얻고 적극적으로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텃밭에서 직접 키운 채소로 만든 건강한 급식, 나 여사의 재미있는 특별 수업, 아이들이 직접 만든 작품 전시회 등 다양한 아이디어가 쏟아져 나왔다. 나 여사와 아이들은 학교 알리기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마을 사람들에게 학교의 장점을 설명하고 읍내 장터에서 학교 홍보 활동을 펼쳤다. 아이들은 직접 만든 홍보물을 나눠주고 나 여사는 구성진 트로트 가요를 부르며 사람들의 발길을 붙잡았다. 그들의 노력은 조금씩 결실을 맺기 시작했다. 학교의 특별한 교육 방식과 따뜻한 분위기가 입소문을 타면서 다른 마을에서도 아이를 전학시키겠다는 문의가 잇따랐다. 마침내 학교 폐교를 결정하는 교육청 회의 날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다. 내년에 입학할 신입생 수가 크게 늘어 학교를 계속 운영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학교는 축제 분위기에 휩싸였다. 아이들은 서로 얼싸안고 기뻐했고 박 교장과 선생님들은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 나 여사는 아이들을 따뜻하게 안아주며 말했다. 봐라. 너희들의 힘으로 우리 학교를 지켜냈잖아. 너희들은 정말 대단한 아이들이야. 학교 폐교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아이들은 야 여사와 함께 협력하고 노력하는 법을 배우며 더욱 성장했다. 그리고 나 여사는 아이들에게 희망을
잃지 않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지혜를 가르쳐 주었다. 어느덧 시간이 흘러 나 여사가 학교를 떠나야 할 날이 다가왔다. 자원봉사 기간이 끝난 것이다. 마지막 수업 시간. 아이들은 아쉬움과 슬픔이 가득한 눈으로 나 여사를 바라봤다. 나 여사 역시 눈시울이 붉어진 채 아이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넸다. 사랑하는 나의 제자들아. 너희들과 함께했던 시간은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하고 행복한 순간들이었단다. 너희들의 맑고 순수한 웃음소리는 나에게 큰 힘이 되었고, 너희들의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큰 보람을 느꼈지. 나 여사는 아이들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불러주며 따뜻한 격려와 응원의 말을 전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이들에게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다. 바로 나 여사가 직접 만든 손뜨개 목도리였다. 이 목도리는 할머니의 따뜻한 마음을 담은 거야. 추운 겨울에도 이 목도리를 하고 다니면서 할머니를 기억해 주렴. 아이들은 나 여사가 선물한 목도리를 받아 들고 눈물을 글썽거렸다. 철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할머니, 저희 절대 할머니 잊지 않을 거예요. 저희도 할머니처럼 멋진 사람이 될게요. 나 여사는 그런 아이들의 모습에 감동하여 눈물을 흘렸다. 그리고 아이들과 뜨거운 포옹을 나누었다. 다음 날, 나 여사는 아이들의 뜨거운 배웅을 받으며 학교를 떠났다. 아이들은 야 여사가 탄 버스가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손을 흔들었다. 나 여사가 떠난 후 학교는 이전처럼 조용해졌지만 아이들의 마음속에는 야 여사가 남긴 따뜻한 사랑과 소중한 가르침이 영원히 남아 있었다. 아이들은 야 여사가 가르쳐준 대로 서로 아끼고 도와가며 밝고 건강하게 성장해 나갈 것이다. 그리고 언젠가 어른이 되어서도 그들은 작은 학교의 할머니 선생님, 나 여사를 영원히 기억할 것이다. 몇 년 후, 작은 학교는 여전히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가득했다. 학교는 나 여사 덕분에 폐교 위기를 극복하고 오히려 더 많은 아이들이 찾아오는 활기 넘치는 곳으로 변모했다. 어느덧 할머니가 된 나 여사는 가끔씩 그 작은 학교를 찾아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곤 했다. 아이들은 여전히 나 여사를 우리의 영원한 할머니 선생님이라고 부르며 따랐고, 나 여사는 그런 아이들의 모습을 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 낡은 슬레이트 지붕 아래 작은 학교에는 오늘도 아이들의 맑고 순수한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다. 그리고 그 웃음소리 속에는 언제나 아이들을 사랑으로 보듬어 주었던 작은 학교의 할머니 선생님, 나 여사의 따뜻한 마음이 영원히 함께하고 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세요. 소중한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뵐게요. 그럼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